우리 집안에 이런 애가 들어온다고? 제 정신이니? 네가 감히. 으악 어머니, 그만하세요. 제발. 2025년 5월 3일 오후 7시 강남 루시드 호텔 41층 중식당 금성옥에서 제 인생이 흔들렸습니다. 약혼자 재훈의 어머니가 건넨 말이었어요. 28주 만삭의 배를 안고 앉아있던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송파구에서 중소기업 마케팅팀 과장으로 일하는 김아린, 32살입니다. 얼마 전 정말 믿기 힘든 충격적인 일을 겪고 정말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날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금성옥 개별실은 한옥 분위기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천장에 샹들리에가 은은하게 빛났고 원목 테이블 위엔 백합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 최은영과 함께 자리에 앉았고 맞은편엔 재훈의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재훈은 제 옆에 앉아 긴장한 표정으로 메뉴판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광명테크 대표 박기범입니다. 재훈의 아버지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어머니가 받아들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아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기범 대표는 부드럽게 웃었지만 그 옆에 앉은 서명숙 여사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테이블 옆에 세워두고 저를 훑어보는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요리가 놓이고 재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할인이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마케팅 팀장 승진 예정이에요. 실적도 좋고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서명숙 여사가 재훈의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인천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했습니다. 인천대요? 서울 건 아니네요. 네, 지방 국립대입니다. 재훈이는 연세대 나왔는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저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재훈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학교보다 사람이 중요하죠, 어머니. 사람? 집안도 봐야지. 서명숙 여사의 시선이 제 배로 향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쌌어요. 혼전 임신이라는 게 요즘엔 흔한가 봐요.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는데 어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는 사랑의 결실입니다. 순서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순서요? 그게 순서예요? 서명숙 여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시선이 쏠렸어요. 재훈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 좀.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물어보는 거야. 박기범 대표가 손을 들어 제지했지만 서명숙 여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봉은 얼마나 돼요? 4천만 원 정도입니다. 4천? 재훈이 연봉의 절반도 안 되네요. 그걸로 애 키우고 살림하려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재훈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뺐어요.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봉이 결혼의 조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건이죠. 당연히 조건이에요. 우리 재훈이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그런 애랑 결혼하면 어떡해요. 그런 애.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 떴어요. 어머니가 냅킨을 접으며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나눌 게 없을 것 같네요. 여긴 예의가 없습니다. 예의? 지금 나한테 예의 운운해요? 서명숙 여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배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재훈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할인아, 잠깐만.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 내가 왜 진정을 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결혼 없어.
어머니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인아, 가자. 엄마, 지금 나가면 결혼 없다고 했잖아요. 서명숙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어머니와 함께 개별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의 조명이 눈부셨어요. 뒤에서 재훈이 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어요. 할인아, 괜찮아? 어머니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핑 돌았어요. 괜찮아요. 엄마.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며 뒤를 돌아봤을 때 복도 끝에서 재훈이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그는 손을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저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기가 꿈틀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미안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1층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매끄럽게 빛났고 천장에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화려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지나 호텔 밖으로 나왔어요. 5월의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택시 잡을까?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기서 돌아보니 서명숙 여사가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상기돼 있었고 눈빛이 사납게 빛났어요. 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 상견례가 이렇게 끝날 수 있는 걸까요? 그 상견례는 더 끔찍한 방식으로 끝이 났습니다. 호텔 앞 로터리에서 서명숙 여사가 숨을 헐떡이며 다가왔어요. 뒤따라 박기범 대표와 재훈도 황급히 나왔습니다. 로터리엔 발레 파킹을 기다리는 차량들이 줄지어 있었고 호텔 정문의 조명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도망가려고? 이게 교육이야? 서명숙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어머니가 제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이유가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대화? 지금 나한테 명령해? 서명숙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보였어요. 재훈이 다가와 어머니를 제지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닥쳐. 내가 뭘 안다고. 서명숙 여사가 재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향해 손가락을 들이밀었어요. 당신 딸, 뭐가 그리 잘났다고 우리 재훈이랑 결혼하려는 거야? 학벌도 없고 돈도 없고 집안도 변변찮은 게. 말 조심하세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톤이었어요. 저는 처음 듣는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서명숙 여사는 비웃었어요. 말 조심? 웃기고 있네. 인천 어디 사는지 알아? 월세 투룸 산다며?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재훈이 제 주거 환경까지 말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재훈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인 씨 어머니도 식당에서 일한다며? 그런 집안 애가 우리 며느리? 그만하세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서명숙 여사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뭐? 내가 감히 나한테 소리를 질러? 제 어머니 욕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저를 혼자 키우시느라 평생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자랑이야? 편모 가정 출신이 우리 집안에 들어온다고? 순간 서명숙 여사가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지만 그녀는 빠르게 손을 뻗어 제 어깨를 밀쳤어요. 이런 애가 우리 집안에.
휘청거리며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어머니가 황급히 저를 붙잡았어요. 재훈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박기범 대표도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명수가 그만해. 하지만 서명숙 여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제 쪽으로 달려들었어요. 저는 배를 감싸며 옆으로 피했지만 그녀의 손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나요. 이 도둑년아. 그 순간 서명숙 여사의 발이 제 배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배에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퍼지며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어요. 할인아. 어머니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재훈이 저를 부축하려 했지만 어머니가 그를 밀쳐냈어요. 건드리지 마세요. 어머니가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일일이 여보세요. 강남구 삼성동 루시드 호텔 앞 로터리에서 임산부 폭행 사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현재 현장에 있고 피해자는 만삭 임산부입니다. 즉시 출동 부탁드립니다. 서명숙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119 여보세요. 임산부 응급 상황입니다. 복부 충격으로 인한 조기 진통 가능성 있습니다. 구급차 요청합니다. 어머니가 연달아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누군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방금 저 사람이 임산부 배를 발로 찼어요. 한 중년 남성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저도 봤어요. 명백한 폭행이에요. 경찰 오면 증언할게요. 어머니가 그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남겨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머니는 수첩을 꺼내 목격자들의 연락처를 받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저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할인아, 괜찮아? 배는 어때? 아파요, 엄마. 아기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배가 욱신거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재훈이 다가오려 했지만 어머니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가해자 가족입니다. 재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박기범 대표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병원비 전부 부담하겠습니다. 제발 합의는 법적 절차 이후에 논의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서명숙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그냥 순간 화가 나서. 그게 변명이 되나요? 어머니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점점 가까워지더니 경찰차와 구급차가 동시에 로터리에 진입했습니다. 빨간 불빛이 회전하며 주변을 비췄어요. 경찰관 2명이 차에서 내려다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저쪽 여성이 제 딸의 배를 발로 찼습니다. 목격자 3분 계시고 호텔 CCTV에도 촬영됐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피해자분 먼저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들것에 누워 구급차로 옮겨졌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다 처리할게. 구급차 문이 닫히기 직전 저는 재훈을 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고 옆에선 서명숙 여사가 경찰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박기범 대표는 얼굴을 손으로 가린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어머니가 제 이마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절차는
어머니가 수십 년간 준비해온 것이었습니다. 구급차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건 밤 8시 15분이었어요. 들것이 내려지고 저는 급히 응급실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임신 28주, 복부 타박상. 태동 확인 필요합니다. 응급실 간호사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와 제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초음파 기계가 옆으로 옮겨졌고 차가운 젤이 배에 발라졌습니다. 아기는 괜찮아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심박동 정상입니다. 양수도 문제 없고요. 다행히 태반 조기 박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제야 숨이 쉬어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했어, 하리나. 아기도 씩씩하네. 어머니는 눈물을 닦아주더니 곧바로 의료진에게 물었어요. 진단서 발급 가능한가요? 상해 정도와 치료 소견 상세히 기재 부탁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외상 소견과 정신적 충격도 함께 기록하겠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핸드백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엔 빼곡하게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는 펜을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5월 3일 오후 7시 45분경 강남구 삼성동 루시드 호텔 앞 로터리. 가해자 서명숙 61세. 목격자 3명 연락처 확보. 호텔 CCTV 촬영 확인. 경찰 신고 접수 번호 2025-강남-53-12345. 어머니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이렇게 침착한 어머니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언제부터?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내가 쉬는 게 중요해. 어머니가 제 이마에 키스를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전화하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네, 법무법인 정유리입니다. 최은영입니다. 긴급 자문 요청드립니다. 법무법인?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재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10분 후 어머니가 돌아왔습니다. 손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진단서 발급받았어. 상해 진단 2주.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불안장애 소견도 포함됐어. 엄마, 이게 다 뭐예요? 내 권리를 지키는 거야. 어머니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경찰 조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강남경찰서에서 받기로 했어. 변호사님도 동행하실 거야. 가해자는 현장에서 동행했고 지금쯤 조사받고 있을 거야. 서명숙 여사가요? 응. 폭행죄, 상해죄 적용될 거야. 임산부 대상 범죄라 가중처벌 가능해.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하리나,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엄마가 평생 너한테 가르친 거 기억하지? 응, 기억해요. 그래. 그러니까 당당하게 있어. 어머니는 다시 일어서서 복도로 나갔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특실로 옮겨졌고 어머니는 계속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누군가와 통화하며 차분하게 지시를 내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호텔 CCTV 영상 확보 요청했습니다. 목격자 진술서도 내일 아침까지 받을 겁니다. 언론 대응은 일단 보류하고 SNS 모니터링부터 시작해 주세요. 언론? SNS? 저는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재훈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하리나,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그럴 줄 몰랐어. 용서해줘.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포털 사이트를 검색했어요. 그리고 놀라 숨이 멎었습니다.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광명테크 3호 상견례에서 임산부 폭행 논란. 강남 호텔서 벌어진 충격적 사건 목격자 다수. 광명테크 주가 급락, 평판 리스크 확산. 댓글이 수천 개 달려 있었습니다. 재벌 마인드 실화냐? 임산부한테 발길질이요? 사람이 어떻게 저래요? 광명테크 주식 다 팔았습니다. 이런 회사 믿을 수 없음.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가 침대 옆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놀랐지? 엄마, 이게 진실이 밝혀진 거야. 목격자들이 자발적으로 SNS에 올렸고 언론이 보도한 거야. 엄마는 아무것도 조작하지 않았어.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폭력은 숨길 수 없어. 특히 공공장소에서 벌어진 폭력은 더더욱. 그날 오후 재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음성 메시지가 남겨졌습니다. 하리나 회사가 난리야. 거래처에서 연락 오고 투자자들이 항의하고 아버지가 지금 긴급 이사회 중이야. 어떡하지? 메시지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끄고 눈을 감았어요. 저녁 무렵 어머니가 법무법인 변호사와 함께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어요. 피해 회복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준비 중입니다. 손해배상이요? 네. 신체적 상해, 정신적 피해, 그리고 향후 출산 및 육아에 미칠 영향까지 모두 산정할 겁니다. 저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11시 재훈에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대표님, 은행이 대출 재평가 들어간답니다. 그 문자는 재훈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것 같았습니다. 잘못 보낸 거였어요. 저는 문자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뒀습니다. 광명테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요? 광명테크는 그 순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4일 오전 9시 광명테크 본사 회의실. 재훈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33층 사무실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는 평온해 보였지만 회의실 안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대표님, 한신전자에서 연락 왔습니다. 이번 분기 계약 재검토한답니다. 재무팀 이사가 다급히 보고했습니다. 박기범 대표는 책상을 손으로 짚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재검토? 이유가 뭔데? 평판 리스크 때문이랍니다. 컴플라이언스 팀에서 거래처 재평가 들어갔다고. 젠장. 박기범 대표가 욕을 내뱉었습니다. 재훈은 자리에 앉아 고개를 떨궜어요. 손이 떨려서 펜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인사팀장이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SNS 모니터링 결과입니다. 현재 관련 게시물 1200건 이상, 댓글 3만 5천 개 돌파했습니다.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광명테크, 상견례 폭행, 서명숙이 나란히 올라 있었습니다. 주가는 개장 직후 3% 급락했습니다. 거래량도 평소의 5배입니다. 재훈은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할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그녀를 재훈은 아직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재훈아,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들었어요. 네, 아버지. 내 어머니는 어디 계시냐?
집에 계실 겁니다. 당장 모셔와. 변호사 선임하고 경찰 조사 준비해야 해. 네. 재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회의실 문을 나서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모님이 그러실 줄 몰랐어. 임산부한테 발길질이라니. 우리 회사 이미지 완전 바닥이야. 재우는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 앉아 핸들을 움켜쥐었습니다. 하리나 미안해.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고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광명테크 3호 서명숙 씨 상견례 자리에서 임산부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 중. 어머니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어머니, 재훈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어요. 재훈아, 회사 가셔야 해요. 아버지가 변호사 선임하고 경찰 조사 준비하래요. 나는 그냥 화가 나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훈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하린이는 아무 잘못 없는데. 잘못 없어? 내가 그렇게 좋은 대학 나왔는데 지방대 나온 애랑 결혼하겠다고? 집안도 변변찮고 돈도 없고. 그게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지. 재훈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어요. 넌 몰라.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거야. 사랑만으론 안 돼. 사랑도 없으면 뭐가 남는데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어요. 재훈은 한숨을 쉬며 일어섰습니다. 일단 회사 가세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세요. 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와 현관문을 열었어요. 재훈이 따라 나가려는 순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재훈아, 엄마가 잘못했어. 재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2시 광명테크 본사 회의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이사 5명이 자리에 앉았고 박기범 대표가 앞에 섰어요. 현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신전자, 대영산업, 성진물산 총 3곳에서 거래, 재검토 통보받았습니다. 하나은행에서도 대출 재평가 들어갔다는 연락 왔고요. 한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대출 재평가면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단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최악의 경우 대출 회수 요구도 올 수 있습니다. 이건 회사 존폐 문제입니다. 다른 이사가 소리쳤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재훈은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사모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현재 변호사 선임했고 피해자 측과 합의 시도 중입니다. 합의가 될까요? 지금 여론이 어떤지 아십니까? 재무이사가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투자 커뮤니티 게시판이었어요. 광명테크 주식 전량 매도했습니다. 이런 회사에 투자할 수 없어요. ESG 경영 운운하더니 사모가 임산부 폭행? 웃기네요. 이번 분기 실적 발표 때 주주총회에서 대표 사퇴 요구할 겁니다. 박기범 대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재훈은 눈을 감았어요. 오후 5시 재훈은 회사를 나와 차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켜니 문자가 여러 통 와 있었어요. 대부분 지인들에게서 온 위로나 질문이었습니다. 재훈아, 뉴스 봤어. 괜찮아? 너희 회사 난리 났다며? 주가 떨어졌다던데. 어머니 괜찮으시냐? 연락해봐. 재훈은 문자를 지우고 할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음성 메시지로 넘어갔습니다. 할인아 나야.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그럴 줄 몰랐어. 회사도 지금 날리고 나 좀 만나줘. 제발. 메시지를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들에 이마를 대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저녁 8시 재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홍보팀장이었어요. 이사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오늘 밤 9시에 종합편성 뉴스에서 이 사건 단독 보도한답니다. 제목이 상견례서 산모 폭행, 광명테크 사모래요. 재훈은 숨이 막혔습니다. 9시가 되면 모든 게 끝날까요? 9시 뉴스가 나간 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2025년 5월 5일 오전 10시 삼성서울병원 특실 앞. 저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봄볕이 따스하게 들어왔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는 옆 소파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복도에 재훈과 박기범 대표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창백했고 눈가엔 핏발이 서 있었어요. 들어오시죠. 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병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재훈은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인 씨, 박기범 대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저지른 일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훈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광명테크 대표와 이사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일어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할인 씨,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병원비, 위자료, 모든 걸 보상하겠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기범 대표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일어나세요. 그리고 제대로 이야기합시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두 사람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어머니는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핸드백에서 명함 케이스를 꺼냈어요. 그리고 명함 한 장을 박기범 대표에게 건넸습니다. 제 소개를 제대로 하지 못했네요. 박기범 대표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어요. 재훈도 옆에서 명함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해솔그룹 최은영 이사? 네. 해솔그룹 장녀입니다. 어머니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놀라 바라봤어요. 해솔그룹? 식품유통건설을 아우르는 대기업 해솔그룹? 엄마 그게 무슨... 나중에 얘기할게, 할인아.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박기범 대표를 바라봤어요. 저는 딸이 존중받기를 바랐습니다. 학벌도 재산도 집안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서명숙 씨는 제 딸을 모욕했고 급기야 폭행까지 했습니다.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기범 대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훈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있었어요.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수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 딸의 피해를 회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서명숙 씨가 직접 와서 사과해야 합니다. 진심으로요. 알겠습니다. 당장 모셔오겠습니다. 박기범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재훈도 따라 일어나려 했지만 어머니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재훈 씨는 잠시 남아 계세요. 재훈이 다시 앉았습니다.
박기범 대표가 병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리나, 재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저는 재훈을 봤어요. 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어머니를 말렸어야 했는데, 내가 모욕당하는 걸 보고도 나는 아무것도 못했어. 재훈 씨, 응? 우리 결혼 어떻게 할 거예요? 재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어요. 저는 이 아이 아빠가 당신이길 바라요. 하지만 어머니가 저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결혼은 힘들 것 같아요. 하리나, 저는 존중받고 싶어요. 학벌이나 재산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싶어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재훈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어렵지 않아. 당연한 거야. 그럼 약속해 주세요. 다시는 저를 지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약속할게. 꼭. 재훈이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어 잡아줬어요. 그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박기범 대표와 함께 서명숙 여사가 들어왔어요. 그녀는 화장기 없는 얼굴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어섰어요. 들어오세요. 서명숙 여사가 천천히 제 침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하린 씨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화가 나서 정신을 못 차렸어요. 임산부한테 제 손주를 품은 사람한테 손을 댔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명숙 여사가 계속 말했어요. 제가 평생 뉘우치며 살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안쓰러웠어요. 어머니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리나, 내 마음대로 해. 저는 서명숙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서명숙 여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용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회는 드릴게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약속해 주세요. 약속합니다. 꼭 약속합니다. 서명숙 여사가 일어나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용서는 피해자가 하는 겁니다. 하지만 판단은 법원이 하죠. 박기범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네 사람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와 어머니만 남았어요. 어머니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하리나. 엄마, 해솔그룹이라니 왜 말 안 했어요?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 내가 내 힘으로 살길 바랐거든. 하지만 오늘은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오랜만에 안심이 됐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15일 광명테크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병원 침대에 앉아 뉴스를 봤어요. 광명테크 박기범 대표, 이사회 결의로 사임 발표, 서명숙 씨 폭행 사건 관련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 및 손해배상 합의, 형사처벌은 법원 판단에 따르기로 아나운서가 차분하게 보도했습니다. 화면엔 광명테크 본사 앞에서 고개 숙인 박기범 대표의 모습이 나왔어요. 그 옆에 서명숙 여사도 함께 서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개인의 잘못이 회사 전체에 피해를 끼쳤고
특히 피해자분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형사처벌은 법원의 판단을 따르겠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은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리모컨을 들어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이제 끝났어. 정말 끝난 걸까요? 응. 절차는 계속되겠지만 내 안전과 권리는 지켜졌어.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배를 쓰다듬었어요. 아기가 꿈틀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2달 후, 2025년 7월 20일, 저는 건강한 여자아이를 낳았습니다. 3kg, 200g, 50cm, 작고 보드라운 손가락이 제 손을 꼭 쥐었어요. 하리나, 수고했어. 어머니가 제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분만실 창밖으로 여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재훈이 유리창 너머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울고 있었어요. 엄마, 재훈 씨 들어와도 돼요? 그래. 아빠가 봐야지. 간호사가 재훈을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재훈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아기를 내려다봤어요. 하리나 고마워. 정말 고마워. 재훈 씨도 수고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훈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석 달 후, 2025년 10월 5일, 우리는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장소는 강남 웨딩홀이 아니라 인천 제 고향 마을 회관이었어요. 하객은 30명 정도였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드레스를 입는데 어머니가 베일을 씌워주었습니다. 예쁘다, 우리 딸. 엄마 고마워요. 평생 저 지켜줘서 당연한 거야. 어머니가 제 손에 부케를 쥐어줬습니다. 백합과 장미가 섞인 부케였어요. 향기가 은은했습니다. 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입장 음악이 흘러나왔고 저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버질로드 끝에 재훈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앞줄 왼쪽엔 어머니가 앉아 있었고 오른쪽엔 박기범 대표와 서명숙 여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명숙 여사는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제가 재훈 옆에 섰을 때 주례가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두 사람의 시작이자 두 가족의 화해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겪었지만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재훈을 봤습니다. 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상처 주지 않기로, 서로 존중하기로, 가족을 지키기로.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열렸습니다. 마을 회관 식당엔 소박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준비한 잡채,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들. 하객들이 자리에 앉아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서명숙 여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하린 씨 이거 받아주세요. 이게 뭐예요? 제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금반지예요. 이제 당신이 우리 며느리니까. 저는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닦인 금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저는 서명숙 여사를 봤습니다. 고마워요. 잘 간직할게요. 하린 씨, 정말 미안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저도 노력할게요. 서로 존중하며 지내요. 서명숙 여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피로연이 끝날 무렵 어머니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하리나, 행복하니? 응. 엄마 덕분이야. 아니야. 내가 용기 내서 맞선 거야. 엄마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어머니가 저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품이었어요. 저는 어머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른 다 됐어. 엄마도 이제 좀 쉬어. 알았어.
그런데 손주 봐주는 건 쉬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웃었습니다. 해가 지고 하객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마을 회관 마당엔 가을 바람이 불었어요. 코스모스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재훈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리나, 우리 집 갈까? 응, 가자. 우리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뒷좌석엔 아기 카시트가 설치돼 있었어요.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타셨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마을 풍경이 지나갔어요. 논밭과 작은 집들, 골목길의 가로등, 모든 게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모욕당했을 때 저는 무너질 뻔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가르쳐 준 대로 저는 증거를 모았고 법으로 대응했습니다.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품격은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서명숙 여사는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가벼운 처벌이었지만 그녀는 평생 그 기록을 안고 살 거예요. 그게 그녀가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지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용서였어요. 그녀도 변하려 노력하고 있고 저도 그 노력을 인정하고 싶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우리 집 앞이었어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재훈이 차 문을 열어줬고 저는 아기를 안아들었어요. 들어가자.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창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아기가 잠든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아기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어요. 그리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너는 존중받으며 자랄 거야. 아빠도 엄마도 할머니도 모두 너를 사랑할 거야. 방문을 닫고 나오니 재훈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았어요. 재훈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고마워, 하리나. 우리 가족 돼줘서. 나도 고마워. 나를 지켜줘서.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조용히 들렸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